한 여인을 지 혼자 좋아하고 지 혼자 연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결국 연락을 차단당하자 일가족을 숨지게 해버린 인간 말종 김태현을 알고 계십니까? (2020년 11월) 서울시 강남구의 한 PC방. 젊은 남성이 온라인 게임에 빠져 있는데 한참 동안 게임을 하던 그는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틈만 나면 PC방을 찾았다. 이자는 1996년생, 당시 나이 25세 김태현. 김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다녀온 뒤 별다른 직업 없이 배달이나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는데 평소 말수가 없고 온순하다는 주변의 평판과 달리 이자에게는 이상한 전과가 있었다. 2015년 김 씨는 다른 사람에게 심한 욕설을 해서 모욕죄로 30만 원을, 2019년도에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훔쳐보다 200만 원을, 2020년도에는 여고생에게 자신의 신음소리를 수차례 보내서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 외에도 자주 다니던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켜줬는데 돈을 훔친다든지, 대화를 잘 나누다가 분노 조절이 안 돼 혼자 화를 내고 욕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한다든지 하는 자였다. 그러한 김태현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다 2020년 11월의 어느 날 자신이 하는 온라인 게임에서 우연히 송희 씨를 만나 몇 차례 게임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카카오톡과 보이스톡으로 연락했으며 게임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단톡방에 송희 씨를 초대하기도 했다. 그러다 이듬해인 2021년 1월 초와 중순, 김태현은 강북구의 PC방에서 송희 씨를 직접 만나 게임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 김태현은 송희 씨와 2번 정도 만나고 몇 차례 게임을 하며 송희 씨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과 송희 씨는 잠재적인 연인 관계나 다름없다고 혼자서 생각했다. 그러다 1월 23일 김태현은 송희 씨와 같이 게임을 하던 몇 명을 신당동 식당에서 만나게 되는데, 자리에서 김 씨는 송희 씨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게 가까워 보여 화가 났고, 그때부터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때문에 자리는 그대로 끝나고 말았다. 그럼에도 속없이 김태현은 송희 씨를 집에 데려다 주고자 했으나 김 씨의 신경질적인 태도 때문에 기분이 상한 송희 씨는 거부했고, 이후 김 씨가 계속해서 데려다 주겠다며 고집을 피워 말다툼을 한 뒤 송희 씨는 집으로 가버렸는데, 이때부터 김태현의 미친 집착이 시작되었다. 그날 저녁부터 김태현은 송희 씨에게 밤새도록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도 했으나 답은 없었고, 게임할 때 사용한 메신저를 통해서도 왜 내 연락을 안 받느냐며 연락해 보았으나 역시 답은 없었다. 결국 송희 씨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은 그는 집 주소를 알아내려 여러 방법을 시도하다 과거 송희 씨가 단톡방에 배달 인증 사진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주소를 알아낸 뒤 다음 날인 1월 24일 오후 2시경 송희 씨의 집 앞에 도착해 밤 9시까지 기다리다 송희 씨를 만나게 된다. 이때 혼자서만 연인관계라고 생각한 김태현은 왜 연락을 끊으려 하느냐, 다시 연락하고 지내자고 말했으나 느낌이 좋지 않았던 송희 씨는 다시는 찾아오지도 연락하지도 말라며 거부했고, 당일 김태현의 연락처를 차단했다. 이후 자신이 차단당한 것을 알게 된 김 씨는 공중전화와 지인의 전화기를 빌려 연락했고, 채팅 어플 등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연락했는데, 과거 비슷한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었던 송희 씨는 김태현이 두려웠다. 그렇게 김태현이 두려웠던 송희 씨는 지인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었는데, 김 씨는 송희 씨가 그러던지 말던지 차단하지 않는 채팅 어플을 통해 이러한 섬뜩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송희 씨는 2월 8일 휴대전화를 변경했다. 이후
연락처를 바꿔버리고 만나지도 않으려는 송이 씨에게 배신감을 느낀 김 씨는 범행을 결심하게 되는데, 다음 달인 3월 중순, 김 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자신의 닉네임을 바꾼 뒤 신분을 속이고 송이 씨에게 게임을 하자며 접근하게 된다. 이유는 범행 날짜를 정하려 했던 것. 그러다 송이 씨의 휴무가 3월 24일과 25일인 것을 알게 된 김 씨는 범행 날짜를 3월 23일로 정하게 되는데, 그랬던 이유는 송이 씨가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직장에서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범행이 조금 늦게 발각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이후 김 씨는 3월 20일부터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청테이프와 코팅 장갑 등의 도구들을 훔치고 범행 후 갈아입을 옷을 준비했으며 경동맥과 사람을 빨리 숨지게 하는 법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준비했다. 그리고 3월 23일 오후 5시경 송이 씨의 집 근처 마트에서 김 씨는 역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흉기를 훔친 뒤 5시 30분 송이 씨의 여동생만 있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게 된다. 이때 김태현은 퀵서비스 기사라며 문을 열게 했으나 여동생은 물건을 놓고 가라고 말했고, 그러자 문 밖에서 기다리던 김태현은 1시간 뒤 문이 열리자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 준비한 흉기로 송이 씨의 여동생을 숨지게 해버렸다. 이후 숨진 여동생 옆에서 5시간 동안 있었던 김 씨는 밤 10시경 송이 씨의 어머니가 들어오자 주저하지 않고 어머니마저 숨지게 해버렸고, 1시간 뒤인 11시경 송이 씨가 집으로 들어왔다. 이때 놀랍게도 김 씨는 송이 씨에게 엄마와 동생은 먼저 보냈다고 말한 뒤 범행 은폐를 위해 송이 씨를 위협, 휴대전화 패턴을 알아냈고 직후 송이 씨마저 숨지게 해버렸는데, 김태현, 그자는 그렇게 자신만의 망상으로 단란하게 살던 일가족을 모두 숨지게 해버렸다. 직후 옷을 갈아입은 김태현은 자해를 했고 그러다 쓰러졌는데, 하지만 얼마 후 깨어난 김태현은 식사 시간이 되면 밥을 먹었고 냉장고에서 맥주와 우유를 꺼내 마시기도 했었다. 그리고는 송이 씨의 휴대폰을 열어 자신과 같이 알고 있던 사람들과의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하며 송이 씨의 가족이 모두 숨져 있음에도 집 안에서 이틀간 머무르게 되는데, 한편 이틀이 지난 3월 25일 송이 씨의 친구들은 송이 씨와 한참 동안 연락이 되질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즉시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게 되었다. 직후 경찰은 현장을 수습하며 자해인지 뭔지로 인해 다친 김 씨를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고, 보름 만에 회복한 김태현은 4월 9일 포토라인에 서게 되었다. 이때 김태현은 기자들의 질문에 모두 답할 수 없으니 양해해달라고 말했고, 유가족들에게는 형사에게 팔을 놔달라고 말한 뒤 무릎을 꿇고 숨 쉬고 있는 것도 죄스럽다고는 말했으나 이 모습은 마치 자신의 범행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여 많은 이들을 분노케 했다. 김태현, 그자의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김태현은 재판 과정에서 송이 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숨지게 한 것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극형 외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이후 선고에 불박한 김태현은 항소했으나 2심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상고는 기각되어 김태현에게는 2022년 4월 원시민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